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 책에 있는 일부 내용인 섬유근육통의 치료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 책의 머리말에 있는 내용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의학은 임상 실전이기 때문에 환자를 직접 치료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어떤 질병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 치료 경험 없이 종이에 써진 글자만 읽으며 질병에 대해 이러이러하다 설명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으며 그것은 공상소설을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썼느냐 하면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홍수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글로 표현된 것이니까 누구나가 이 병이 어떤데 저 병이 어떤데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전문가가 아니어도 아무나 병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잘못된 질병 정보의 전달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 의도였고요. 섬유근육통이 서양의학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부족하고 원인 규명도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다 보니 잘못된 정보들이 퍼져 있고 덜 알려진 것들도 있어서 이런 내용을 조금씩 올려보겠습니다. 섬유근육통이 정확한 정의가 안 됐다는 이유는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병은 2009년에 아주 극심한 전신 통증의 환자를 치료하게 되면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극심한 전신 통증으로 인해 잠도 못 자고 이 병원 저 병원 수많은 검사와 치료를 받아왔는데 검사상 이상은 없고 진통제도 효과가 없고 특히 비 오기 전 날씨가 흐리거나 하면 여지없이 심해지는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울곤 했다고 하네요. 이 병원 저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진통제 우울증약까지 복용해 봤는데 효과가 없어도 복용량을 줄이면 더 아팠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복용하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만성 근육통이나 퇴행성으로 인한 관절 근육통으로 소염 진통제, 우울증약, 마약성 진통제 등을 처방했을 거로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약을 투여하면서 특이한 반응이 나타나면서 5년 이상을 고생하던 통증이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이한 반응이란 한약 복용 후 30분 내에 아픈 부위들의 통증이 약간 심해지다가 가라앉고 또 한약을 복용하면은 역시나 좀 아프다가 가라앉고를 반복하면서 점차 통증이 줄어들고 나중엔 한약을 복용하여도 안 아팠으며 마침내 오랫동안 괴롭히던 극심한 통증이 없어진 것입니다. 특이한 반응이 나타나면서 통증이 없어졌으니 이게 무슨 병일까 호기심이 생겼고 이런저런 의학서적을 찾아보다가 섬유근육통이란 병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인터넷이 많이 발달된 시기여서 검색도 해보며 섬유근육통에 대해 많은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의학 서적에도 통증에 대한 여러 파트에서 부분적으로 섬유근육통 증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꾸준히 연구를 하면서 증상이 비슷하다고 생각한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도 한약 투여를 했을 때 좋은 반응이 나타나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을 보고 의외로 주위에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섬유근육통은 견딜만한 가벼운 통증부터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까지 통증의 범위가 광범합니다. 견딜만한 통증은 주로 노인분들의 퇴행성 관절 질환과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느라기야, 비 오려나 보다, 빨래 걷어라 하는 말이 있듯이 섬유근육통의 전형적인 특징은 날씨가 굳을 때 증상이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통증이 견딜만 하거나 별로 아프지 않아도 비 오기 전 습도가 높아질 때는 여지없이 몸이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2009년 당시 저는 섬유근육통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고 치료 경험도 없어서 섬유근육통 연구를 위해 다음 포탈에 섬유근통 증후군과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카페가 나중에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가입 인사에 한의사이고 섬유근육통 연구를 위해 가입했다 하니 카페 운영진이 제가 가입 의도가 의심된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카페 운영진은 30년 이상을 섬유근육통으로 고생하던 환우분이었는데 당시 모 한방병원에서 2천만 원 이상을 쓰고도 병이 차도가 전혀 없어서 분노한 상황이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실한 환자들을 이용해 먹으려 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제가 재가입 신청을 하니 제가 진정성이 보인다며 일단 저를 만나보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그분은 전신이 아파서 움직이기조차 힘들고 누우면 누운 곳이 기대면 기대는 곳이 아파서 힘들어 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효과본 한약 처방을 해드리고 싶다 하니 6명의 섬유근육통 의증 환자, 즉 섬유근육통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만나서 상담과 진찰을 하고 한약 투여를 3개월 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장 통증이 극심했던 30년 이상 고생하고 있던 운영진이자 저와 지금도 연락 중인 환자의 극적인 증상 호전을 통하여 전형적인 섬유근육통 환자의 한약치료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당시 2년이 되어 15년이 지난 지금도 환자분과 연락이 닿고 있습니다. 당시 6명 중 전형적인 섬유근육통 환자는 오직 이 한 분뿐이었고 양방병원에서도 교과서적인 섬유근육통 환자라고 했습니다. 3명도 섬유근육통이었지만은 당시는 섬유근육통에 대한 초기적인 인식밖에 없었고 전형적인 섬유근육통에 대한 한약 처방 2가지밖에 몰라서 5명은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중간에 중단하였습니다. 5명이 효과 없고 운영진 1명만 효과를 본 상태에서 중간에 한약 투여를 중단하려 하니 누구는 효과 있어서 무료 투약을 계속하고 누구는 중단하고 차별하냐며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짜고 치는 고소비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어 제가 그 회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급기야 카페 회원 보호 차원에서 카페지기에게 제가 강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렴풋이 섬유근육통 치료에 한의학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카페에 가입하여 시도하려 했던 순수한 의도가 무산되면서 저도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2024년 지금 와서 당시를 생각해보면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었으면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는 많은 절실한 분들이 큰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당신은 한의원 진료에도 신경을 써야 해서 점차 관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2017년에 가끔씩 연락이 닿았던 김모모님의 소개로 섬유근육통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는 환자분이 멀리 싱가포르에서 저희 한의원에 오셨습니다. 10년 동안 병 이원을 최소 30군데는 다니셨고 초반에 힘든 상태는 여러 병원 치료를 받고 식습관과 몸 관리를 하여 많이 좋아졌으나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의 치료로 많은 호전을 보였습니다. 이런 계기로 다시 섬유근육통의 연구와 치료를 하면서 2024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지만 본인의 통증 치료에 열정적이었던 김모모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올릴 내용은 30년 이상 섬유근육통과 우울증으로 고생하면서 마약성 진통제, 우울증약, 각종 소염 진통제 등을 복용하면서도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던 분의 치료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